신랑이 네. 신부와 네. 파혼을 결정할 때, 결심을 하려고 할 때, 네. 업체나 이런 데서 사장하는 말이 신부가 한국 가면 잘할 거야. 또 내지는 신부하고 또 중간에 연애를 하다 보니까, 연애 활동을 하다 보니까 또 화해를 하고 이러네? 이럴 경우에 신랑이 마음의 결정을 하는데 결정적으로 이게 혼동이 있잖아요. 자, 어떤 신부의 문제 때문에 대부분 신랑들이 가거든요. 뭐 신부의 성격이라든지 뭐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중에 가장 용서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신랑한테 소홀하게 하는 사람. 소홀하게 하다. 네. 연락도 잘 안 된다든지 뭐 완전히 연락도 뭐 형식적으로 하는 것다든지 그건 신랑을 사랑하는 게 없는 거예요. 아니면은 돈 하는 사람. 근데 이제 그 외에 사소한 어떤 그 문제로 서로 티격태격 싸우는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는 화해를 하도 서로 이해를 하면 문제가 안 돼. 근데 어떤 신랑한테 소홀하게 하고 이런 것 때문에 또 연락이 잘 안 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신랑이 파혼하려고 마음먹었는데 한국 가면 잘할 거야? 거짓말 하지 마라 하세요. 그거는 한국 가면 그냥 깨지는 가정입니다. 사실 저희 회사도 한국 와서 깨진 가정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100%가 뭐냐?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한다고 했다가 또 신랑이 제가 사장님 책임지고 그냥 데리고 올게요. 나는 다시 잘 생각하라. 잘 생각해라. 수없이 하는데도 결국은 데리고 왔으면 똑같은 문제가 한국에서 벌어진단 말이에요. 더 심하게 벌어집니다. 수습이 안 되는. 예. 왜냐면 신부들이 한국 와서 잘할 거다. 한국 오면은 제가 항상 말하지만 이 베트남에서 신부가 지내면서 신랑하고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감정이 80%로 떨어진다니까요. 왜냐면은 맨날 같이 붙어 살고 한 집에 살고 하다 보면 뭐 의견 다툼도 생길 수 있고 사람이 그런데 그러면서 점점 이제 정이 우리가 하잖아요. 처음에는 사랑, 시간이 가면서 정, 그 다음에 자식도 있고 이제 이러니까 가족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가정을 이루는데 사랑이 없는 사랑이 한국 온다고 생겨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신랑분들이 파혼하려고 마음먹었다가 주위의 업체 사장들한테 주위에 결혼시킨 사람들이 뭐 한국 가면 잘할 거야 괜찮을 거야 그런 말 절대 듣지 마세요. 그 말 듣고 하면은 나중에 100% 본인 피해예요. 자, 최근에도 얼마 전에 저희 회사에 저하고 상담을 했던 분들이 며칠 전에도 연락이 한 번 왔어요. 처음에 신부가 이렇고 저렇고 막 하고 저하고 상담을 했어. 그래서 저는 여기서 멈추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조언을 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그 이유는 제가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며칠 전에 결국은 깨졌다면서. 결국은 깨졌다면서 연락하고 처음부터 사장님 말 들을 걸. 그 이후에 또 신랑 놀러 들어가고 또 신부한테 돈 보내고 한국 혼인신고까지 안 했던 걸 했어. 응? 그것도 오지도 않았는데도 벌써 문제 터지는데 완화하면 더 터지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주위에 말 현혹 듣지 마세요. 주위에 뭔 소리 하든 말든 결혼시킨 사람은 업체 사장님들 일단 한국이 빨리 와야 자기들 책임감이 끝나잖아. 응? 본인 당사자가 항상 단호하게 결정을 해야 돼요. 본인이 결정했으면 끝까지 내가 책임을 지겠다. 누구 원망 안 하겠다. 그 각오 같으면 응? 제가 신랑들한테 항상 하는 말입니다. 자, 신부가 문제가 없더라도 신랑분이 가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거조차도 내가 무슨 말 안 해요. 왜? 본인 생각에서 그러니까. 그걸 내가 신부 문제 없는데 왜 그럽니까? 이거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남이니까. 본인이 결정. 심지어 심한 사람은 신부의 엉뚱한 터집을 잡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분도 파혼하겠다고 그냥 파혼하세요 합니다. 저는
왜? 본인이 데리고 살 사람인데 본인이 뭔가 마음속에 안 좋은 게 있는데 어떻게 감정이 막 생겨요? 신랑이든 신부든 분명히 신랑분들이 하나 아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신부하고 파혼 이야기 한번 나왔어. 그러다가 화해했어요? 그게 다시 옛날로 돌아갈 것 같습니까? 신부는 일단 숙이고 들어오는 게 한국 갈 목적이니까. 한국 가야 되니까. 일단 숙이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숙이고 들어오는 게, 이제 잘하겠지. 천만에. 일단 내가 한국 갈 때까지 한국 가서 보자. 요 마음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랑분들은 본인이 생각할 때 아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신부가 어떤 상황이냐, 어떤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지만 그 케이스보다 한국어만 더 안 좋아질 거라, 분명히 더 나빠진다. 그걸 항상 염두에 두세요. 한국어만 잘할 거야. 한국 와서 잘 살 거야. 절대 믿지 마세요. 그 말 하는 사장님, 제가 그 회사는 절대 하지 마라 하잖아요. 자, 업체 사장님은 신랑이 문제를 삼든 어떻게 하든 파혼하겠다 하면 파혼 잘 시켜주는 회사가 어떻게 보면 신랑을 위하는 회사고 잘하는 회사예요. 자, 선택은 신랑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랑도 어떤 교육을 좀 받고 신부도 교육을 받고 이러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양 당사자를 앉혀놓고 해결하려고 해결하는 건요. 분명히 해결됩니다. 어떻게 해결되냐. 신부가 죽고 들어와야 돼요. 신부가 죽어요. 꺾인다고 신부는. 꺾이는데 그게 좋은 쪽에서 와서 한국 와서 잘 살겠지. 임시로 꺾인단 말이에요. 한국 갈렸으면. 네. 자, 자기도 안 간다 했다가 아마 생각해보니까 가야겠거든. 응? 내가 이혼하면은 이혼녀 되고 또 뭐예요? 다른 사람 나중에 결혼해? 어차피 한국 가려고 생각했는데 일단 한국부터 가자. 요 마음이 강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파혼 이야기 나온 사람은 한국어만 저는 100% 도망간다에 제가 도박이지만은 걸겠다. 왜냐면 저한테 상담하신 분들, 그런 분들 수없이 많아요. 이게 한국 남자들이 마음이 약해서 정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하잖아요. 전통 혼례 하기 전에는 누구나 쉽게 파혼한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으면은. 전통 혼례 지난 이후에 이게 파혼하는 걸 많이 망설여져요. 그때는 정도 들었고, 돈도 들어갈 만큼 많이 들어가 버렸고, 다시 하려니까, 회사에 재결혼 비용도 있겠지만은 전통 혼례 할 때 또 예단비도 줘야 되고, 놀러도 가야 되고, 이거는 사실상 개인적으로 쓰는 비용이에요. 통상적으로 보통 한 700에서 1000 정도 많이 씁니다. 막 개인적으로 여러분 놀러 다니고, 예단비도 주고, 막 용돈도 쓰고 이러면요. 그 돈을 다시 다 써야 되는데. 회사 재결혼 비용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은 회사 재결혼 비용이 어떤 회사는 1000만원, 그러면 2000만원 새로 들어가.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3000달러 재결혼 비용이 420만원이에요. 그러면은 그래도 1400돈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본인이 개인 용돈 쓰고 막 놀러도 오고 막 이래 해보세요. 다시 예단비까지 들어야 되고 하니까. 전통 원래 안 한 사람들은 일단 예단비라든지 이런 건 안 들었잖아. 좀 빨리 쉽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돈 문제도 있겠지만은 또 이놈 정이 들어갔고 정 때문에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감수하고 신부를 데려오겠습니다 했을 때 한국 와서 제대로 살지를 못하더라. 그게 제가 지금까지 우리가 진행해본 경험이고 제 주위의 신랑분들이 상담했을 때 다 몇 달 지나면 다시 연락 옵니다. 사장님 그때 사장님 말 들을걸요. 근데 과감하게 파혼하고 다시 진행하는 분들요 그런 없단 말이에요. 신부가 어떤 실질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는데
뭐 성격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사소한 거, 그런 거는 주의도 주고 가르치고 하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남편을 사랑하는 감정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교육이 돼요? 사랑하는 것도 없고 형식적으로 대하는데, 야, 너 왜 남편 사랑 안 해? 말 사랑 많이 해야 한다고 이게 됩니까? 절대 안 돼요. 옛날에는 이 국제결혼이 사실상 한국 회사에서 중매 서고 누리하고 놀러 몇 번 가고 한국 오고 한국 와서 새로 시작하는 개념이거든요. 한국 와서 사랑이라는 게 생기고 지금은 아니잖아요. 여기서 실질적으로 나를 진짜 좋아하고 사랑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한국 데려가야 된다. 그게 옛날하고 지금하고 바뀐 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느 회사든지 자꾸 연애결혼 하는 이유고, 회사에서 소개는 했지만 두 사람이서 연애결혼처럼 지내보고 아니다 싶으면 수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하는 회사는 그 수습할 때 가감하게 같이 수습해주는 회사가 무조건 좋은 회사라고 합니다. 그걸 반드시 명심하십시오.